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게임인데 오락실에서 이 게임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오락실에서 본 게 아니고 시내의 큰 오락실 한쪽 구석에서 존재감이 없는 듯 있는 듯 하지만 한 번 보면은 정말 잊지 못하는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그 당시 룰과 같은 대전격투 게임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수 8명, 이 게임도 8명입니다. 유일한 여성 캐릭터 샤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은 람보같이 생겼네요. 우리 캐릭터의 기술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화면이 잠시 보여지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친근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 게임의 시그니처 음악이라고 할까요? 람바다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람바다가 오랫동안 맴돌았던, 지우고 싶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마성의 배경음악입니다. 이 게임은 한국의 선화전자에서 만든 한국 최초의 상업용 대전격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994년에 나왔고요. 같은 해 왕중왕이라고 SNK에서 나온 국산 대전격투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보다 2달 정도 일찍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이 한국 최초의 상업용 대전격투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배짱을 가진 선화전자이기 때문에 저작권, 초상권 그런 거 없이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시그니처 배경음악 람바다 역시 저작권 무시하고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전 상대 이름은 스콧. 그냥 딱 봐도 람보죠. 그리고 싸우는 곳은 비행기가 정신없이 계속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모함으로 보이고요. 와, 람보가 육군이 아니었나 봅니다. 뒤에 정신없는 비행기는 F-14죠. 람보라는 캐릭터도 이 게임에서는 기억에 굉장히 남아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소년들에게는 람보는 영웅이었고요, 최고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람보가 등장한 게임이라서 이 게임도 같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또 특이한 점, 한 번 싸우면은 다른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대전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샤린으로만 계속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요. 대전격투 게임 캐릭터 선택을 하면은 같은 동네에서 싸우는 게임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싸운 스콧, 람보를 닮았는데 람보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 스테이지, 이번 상대의 이름은 탱고입니다. 국적은 멕시코고요. 94년에 나온 게임답게 배경을 보면은 모터쇼에 94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94년도에 나온 게임 킹 오브 파이터즈가 가장 유명하죠. 킹 오브 파이터즈와 이 게임을 비교하면은 그 당시 게임 기술력 차이가 한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상대 이름은 탱고. 머리 스타일을 보면은 굉장히 불량배스러운 모이칸 스타일이죠. 그리고 귀걸이도 굉장히 큰 걸 하고 있습니다. 탱고와 불량배라니 잘 어울리지 않는 이름과 모습이고요. 그리고 배경이 모터쇼인데 모터쇼와 불량배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불량배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전 게임을 할 때는 어떤 기술을, 어떤 키 입력을 사용해서 작동을 시켰는지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게임은 친절하게 왼쪽 아래에 우리가 사용한 기술, 상대편이 사용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기술인가요? 엉덩이에
불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박치기를 시도했죠. 아, 스포츠카 머플러에서 불꽃이 나오는 현상이 가끔 있거든요. 그걸 애프터 파이어라고 하는데 탱고 캐릭터가 애프터 파이어를 사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고급 스포츠카가 있는 거고요. 이해됐습니다. 동일 캐릭터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플레이하는 샤린 대 샤린 대결이에요. 이 게임의 유일한 홍일점이고요. 배경을 보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막상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면은 그냥 서 있는 자세부터가 기묘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배경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턱수염도 있고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 명쯤 되는 그분이 떠오릅니다. 샤린의 승리 포즈를 보면은 춘리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에이, 설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춘리를 이렇게 모욕할 순 없어요. 그 당시 대전 격투 게임에서 여성 캐릭터의 중요도는 꽤 컸거든요. 춘리라던가 아랑전설의 마이만 봐도 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은 샤린 이 캐릭터가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샤린으로 플레이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첫판에 만났던 람보라던가 아직 등장을 안 한 헐크 호건 닮은 캐릭터, 그리고 아까 엉덩이에서 불을 뿜었던 탱고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한정입니다. 그런데 샤린은 여자 캐릭터인데도 인기가 정말 없었네요. 캐릭터 선택창에서는 꽤 멀쩡해 보이거든요. 게임에 들어와서 저런 기묘한 자세만 잡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그냥 별로였어요. 괜찮죠? 여기서는 이렇게 멀쩡한 애를 왜 게임에서는 저렇게 허리가 굽은 캐릭터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드디어 헐크 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배경화면의 자유의 여신상,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유의 여신상이 배에 난간을 붙잡고서 얼굴은 정말 깜짝 놀란 얼굴, 난로집의2 포스터에 자유의 여신상이 놀라는 얼굴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그대로 갖다가 사용했고요. 포스터를 그대로 갖다 쓴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있으면서 배경음악으로는 남바다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헐크 호건이랑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하지 않나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이 부분만 잠깐 보면은 와, 머릿속에서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헐크 호건이라고 제가 불렀지만 이름은 호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고요. 호크라는 캐릭터가 생각보다 근육이 많이 빠졌죠. 약간 여유증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제가 한 판을 졌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난이도가 좀 급상승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번 스테이지 이후로는 만만한 상대가 없다는 거죠. 게임의 배경음악은 람바다만 기억에 남아있지만요, 지금 나오는 이 음악, 이렇게 딱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절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기어가는데 상대편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녀석이라고 글자가 영어로 적혀서 나오죠. 정말 어렵게 이겼네요. 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면 이어서 하면 되죠 뭐. 이 게임은 장풍 기술을 모든 캐릭터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첫판에 싸운 람보는 장풍 기술이 없는데 가슴에 두는 탄띠를 장풍 입력을 하면은
화면 끝까지 나가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장궁으로 봐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기술이 대여섯 가지는 다 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많은 대전 격투 게임인데 그게 그겁니다. 모든 캐릭터가 그게 그거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풍은 모든 캐릭터가 가지고 있고, 돌진기도 모든 캐릭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크도 뭐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오는 게 돌진기죠. 이 기술이요. 그리고 샤린까지 포함해서 3명의 캐릭터만 쓸 수 있는 분신술입니다. 이 게임은 버튼을 손 3개, 발 3개를 사용하는데 약중강이 있거든요. 그 약중강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분신술이 나타나는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왔습니다. 상대의 이름은 사사키. 우리랑 똑같이 분신술 사용이 가능한 캐릭터이고요.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는데 사사키는 손에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등에는 거대한 대도를 들고 있습니다. 주 공격은 단도를 이용하고 장풍을 사용할 때만 대검을 휘두르네요. 캐릭터가 기술을 사용할 때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 음성은 남자 캐릭터 1명, 여자 캐릭터 1명 다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배경음악도 사실 정신이 없는데 그림체도 정신이 없죠. 거기다가 기술 사용할 때도 기술명도 아니고 이상한 기합 소리를 내면서 그 기합 소리도 캐릭터가 다 똑같은 기합 소리를 사용하고요.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하고 나면은 뭔가 어수선한, 마음도 어수선하고 정신도 어수선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데 게임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지고요. 일본의 큰 성 앞에서 싸우는데 람바다가 흘러나오고 있죠. 정말 언밸런스한 그런 배경음악입니다. 게임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요, 이번 스테이지의 배경은 스트리트 파이터 2 류의 배경 스테이지를 베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마루 바닥이고요. 뒤에는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선화전자니까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충분히 베낀 거. 우리가 상대편을 잡아서 때리는 모션을 하고 있는데 적은 잡힌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 모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한테 맞았습니다. 아니, 잡히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편 에너지는 먼저 빠져줘야지 되지 않나요? 괜히 잡기 모션만 했다가 상대편한테 에너지만 빠졌습니다. 공평치가 않죠. 이런 버그가 있군요. 이번 스테이지는 류의 스테이지를 참고했다, 베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버그 때문에 말이 끊겼죠. 상대편 사사키 머리 스타일 보시면은 저거를 촌마개라고 하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은 역사 사극을 배우들이 매우 꺼려 한다고 합니다. 사극이면은 어느 정도의 고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일정 부분 밀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드라마라던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이나 중국 사극을 보기가 어렵죠. 요즘 넷플릭스 보면은 중국은 요 몇 년 동안 맨날 판타지물 머리도 길게 나오고요. 일본은 사극을 제가 언제 봤는지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투라는 멋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안 밀어도 되고요. 상투의 갓, 거기에 한복, 전통도 있으면서 품위도 느껴지고 멋있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극 찍기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도 쌍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는데 상대방의 이름은 알리고요.
아랍 하면은 딱 생각나는 복장으로 우리를 상대를 하고 있죠. 어이구, 거대화가 되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군요. 상대편이 기절을 했습니다. 이때 공격을 하니까 비겁하다고 글자가 나오지만, 아니 내 손에서 100원이 떠나가는데 비겁함이 어딨나요. 이기면 장땡입니다. 이 게임은 시간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양쪽 체력바 가운데에 동그랗게 시계가 점점점 녹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녹색이 가득 차면은 타임 오버가 되는 건데, 오히려 숫자로 보여주는 게 더 직관성 있고 보기 편하거든요. 저렇게 색깔을 칠하는 게 더 보기 불편합니다. 이 게임이 오락실에 있었을 때는요, 왕중왕하고 이 베스트 오브 더, 오브 더 아닙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 게임하고 한 오락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중왕은 그런대로 좋은 자리에 있었고요. 이 게임은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던 게임이거든요. 왕중왕보다 이 게임이 나은 점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왕중왕은 기술이 정말 안 나가거든요. 이 게임은 왕중왕에 비하면은 정말 잘 나갑니다. 왕중왕에 비하면은 잘 나간다는 거지, 정상적인 다른 게임에 비하면은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알리도 이겼고요. 이제 남은 상대는 2명이 남았습니다. 기술이 잘 나가는데 다른 일반적인 게임과 비교할 때 기술이 잘 안 나간다. 정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기술이 나간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듯 하면서도 안 나가는 게 이 게임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모아서 발사하는 가일장풍 같은 키 입력 있잖아요. 뒤로 모았다가 앞으로 발사하는 거. 이 게임은 모으는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뒤로, 앞뒤로 탁탁 방향키를 이렇게 해줘야지만 기술이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건 아닌데 잘 나가는 거 아니다. 연습할 때는 잘 나가지만 실전 게임을 할 때는 승질나게 안 나간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배경을 보니까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 앞에는 이순신 장군님인가요? 거북선이 있으면, 그리고 그 앞에 저 복장만 봐도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한자가 적혀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거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그런데 필사즉, 거기서 즉이라는 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자는 법칙칙, 곧즉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곧즉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는 선화전자만 알고 있겠죠. 상대의 이름은 톰, 청바지에 탱크탑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술을 보면은 아랑전설의 테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덟 명의 전사 중에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압둘. 압둘이면은 아랍계 그쪽이죠. 배경을 봐도 그렇게 그려놨는데 복장을 보니까 몽골 전통 씨름 같은 그런 복장 아닌가요? 몽골계 아랍인, 아니면 아랍계 몽골인, 뭐 그런 스타일일까요? 압둘이란 캐릭터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시걸 형님. 그런데 스티븐 시걸 형님을 참고를 한 건지, 아니면은 용우이권의 로버트 가르시아를 참고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스티븐 시걸 형님이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는 그래도 스티븐 시걸 형님이 떠오르는 모습인데, 게임이 들어와서는 많이 다릅니다.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 게임의 신기한 점은 대전 순서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든지 간에 첫 판은 무조건 람보가 상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압둘이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첫 판에 람보와 람바다가 같은 람으로 돌림이 되네요. 네. 암튼 첫 판에 람보와 람바다를 항상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자동 각인이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보스가 없습니다. 압둘이 항상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의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장풍이 공격 모션이 좀 길기 때문에 공중에서 내려 찍는 이 기술이 굉장히 잘 먹히네요. 시간도 없고요. 네, 마지막 탈을 우리가 때렸으니까 분신술로 시간 끌기 성공했습니다. 아유, 겨우 이겼네요. 이 게임은 보스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엔딩으로 갑니다. 스포츠카에 올라타서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 배경음악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음악이고요. 저는 지금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죠. 굉장히 거슬립니다. 고장난 자동차인가요? 아니면 말발굽 소리일까요? 원래는 말을 타고 가는 건데 말이 그리기가 쉽지 않죠. 발도 움직여야지 되고 말머리도 움직여야지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해버리면은 뭐 편하죠. 바퀴만 돌리면 되고. 선화전자답게 엔딩도 섭섭하게 만들어 놨고요, 보스도 없는 것도 섭섭했습니다. 오프닝의 이 장면도 영화 드래곤 포스터를 그대로 갖다 썼죠. 오랜만에 국산 대전 격투 게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플레이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제목도 89년도에 나온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거를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대대전 격투의 시대가 오락실에 한참 유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선화전자가 대전 격투 게임을 만들었죠. 물론 잘 만들진 못했지만 그 시절에 재미난 추억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